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이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 확률이고, 이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 것은 PA라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라고 쓰고, 이 P는 당연히 뭐의 약자냐면 probability, 확률, 가능성이라는 것의 약자죠. 대문자 P로 쓰고 사건 A가 괄호 안에 들어가서 A의 확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기호예요.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자, 이게 여러분들 아주 소홀하게 들을 건데 잘 봐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게 유식한 말로 동가능성의 원리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것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기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에 1, 4, 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박혀 있겠죠. 너네 생각할 때 주사위 놀이를 할 때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본능적으로 6분의 1이잖아요. 6개 중에서 1개 있으니까.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주사위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공평하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동가능성의 원리예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여기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 6, 이게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근원 사건들이, 각각의 가능성들이. 그래서 동가능성을 유지하는 거죠. 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학적 확률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수학적 확률이 이미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짝수가 6개 눈 중에서 몇 개 있어? 2, 4, 6, 3개 있잖아. 그럼 확률은 몇 가지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6개 중에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2분의 1이겠죠. 그걸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이미 수학적 확률이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뭐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사위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여기 1이 있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밑면에 6이 있어. 이거 주사위 공정한 주사위에 공정하지 않은 주사위죠.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가능성의 원리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 전제라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바로 NS, 전체 경우의 수죠. 주사위로 치면 6개가 되겠죠. 6개의 눈이 있으니까. 사건, 그 다음에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뭐 짝수면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놀이라면 전체 경우의 수 6개고 짝수는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률이. 수학적 확률. 됐습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러면 표본 공간은 S는 1, 2, 3, 4, 5, 6이니까 NS는 얼마예요? S의 경우의 수는 6개가 되겠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럼 NA는 얼마예요? NA. 짝수는 3개 있으니까 3이겠죠.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럼 NB는 얼마예요? 5겠죠. 그럼 PA는 얼마예요? A가 일어날 확률 NS,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해서 6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PB,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NS 분의 NB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5 이하의 눈 5개 6분의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수학적 확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항상 마음속에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것, 표본 공간 S가 떠올라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니까 1부터 해서 1, 2, 1, 3 이렇게 해가지고 6, 6으로 끝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요. NS가 얼마예요? 전체 경우의 수의 개수는. 그렇죠. 6, 6, 36, 36가지겠죠. 이거 하나 캐치해내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 얘를 사건 A라고 했을 때 사건 A는 같은 눈이어야 되잖아요. 1, 1, 2, 2, 3, 3 이렇게 해가지고 6, 6. 어쨌든 NA가 얼마예요? 6, 6 하면은 NA가 얼마예요? 6가지겠죠. 그럼 확률은 따라서 PA는 얼마예요?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다. 자, 얘를 사건 B라고 해볼게요. 사건 B의 확률이에요. 그럼 사건 B는 눈의 수의 합이 6 이상이어야 되니까 3, 6 안 되잖아요. 4, 6 안 되죠. 5, 6부터 시작하겠네. 5, 6. 그 다음에 6, 5, 6, 6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겠죠. 그 MB는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죠. 따라서 PB는 뭐가 되는 거예요? S분의 NB가 되니까 36분의 3 해서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사위 눈의 곱은 1부터 시작해서 66, 36 중인데 이 중에서 완전 제곱수를 먼저 챙겨보자. 1의 제곱, 2는 4, 3, 3은 9, 4, 4, 16, 5, 25, 66, 36 이렇게 되는 것들만 다 체크하면 되겠죠. 곱해서.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얘가 확률 C라고 해볼까요? 사건 C라고 해보면 C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1, 1이겠죠. 곱해서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곱해서 4가 되는 것은 1, 4, 2, 2, 4, 1. 이게 곱해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해서 9가 되는 거는 1, 9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 3밖에 없네요. 곱해서 9가 되는 거. 16도 마찬가지로 4, 4밖에 없죠. 곱해서 16이 되는 거. 25도 5, 5밖에 없네요. 땡큐네요. 66도 36도 66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라서 NC는 8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C의 가능성, C의 확률은 NS분의 NC가 되니까 36분의 8, 4, 2, 8, 4, 9, 36, 9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순열과 연결시켜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조합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 자, 먼저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시행이에요. 그러면 시행을 했으면 표본 공간이 나와야 되겠죠. 표본 공간을 일일이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그 개수만 세죠. 즉 서로 다른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6획.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자, 1번 1, 2, 3이 이웃하래요. 그럼 1, 2, 3은 묶고 4, 5, 6은 떨어뜨려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 배웠죠? 4팩이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서 몇 팩? 3팩.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얘를 사건 A라고 이웃하는 것을 사건 A라고 했을 때 N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팩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6팩분의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팩과 6팩을 나누면 6, 5가 되고 3팩을 나누면 3, 2가 되니까 3, 2, 6 하니까 5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오는 것을 사건 B라고 하자. 그러면 3, 4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 여기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1, 2, 5, 6이 나열되면 되겠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나열되는 방법 2팩 그 다음에 얘네들이 채우는 방법 4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NB라고 하는 것은 2팩 곱하기 4팩이 되겠고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6팩 나누기 600분의 2팩 4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팩과 6팩이 나눠서 6, 5가 되고 2가 되니까 15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열의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와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챙기고 그것을 가지고 확률 개념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요만 조합까지 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생기냐면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이 바구니에서 3개를 꺼내는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총 시행의 개수 NS는 얼마가 됩니까? 총 개수가 몇 개야? 5개, 3개, 2개니까 10개잖아요. 10C3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가 되겠어요. 자,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다. 이게 사건 A라고 해볼게요. 1번. 자,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NA라고 하는 것은 모두 흰 공에서 꺼내면 되잖아요. 5개, 흰 공이 몇 개 있어, 얘들아? 그래, 흰 공이 5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흰 공 5개 중에서 몇 개 꺼내면 되긴 거예요? 다, 모두 다 흰 공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3개가 나와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러면 PA를 계산하면 전체 경우의 수 10C3분의 5C3이 되겠죠. 이거 미리 계산해 볼까요? 10C3은 얼마예요? 10, 9, 8, 3, 2, 1 하니까 3, 3은 9, 2, 50, 5, 8, 40, 120까지인가요? 120까지네요. 그 다음 5C3 계산하면 얼마예요? 5C2와 5, 4, 2, 1이니까 10가지네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 120분의 10에서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 2개, 검은 공 1개인 것을 사건 B라고 하면 NB라고 하는 것은 빨간 공에서 2개를 꺼내야 돼요. 빨간 공이 3개 있잖아. 그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니까 3C2가 되겠죠. 검은 공은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꺼내래요. 그러면 2C1이 되겠죠.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걸 먼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이죠. 2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P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NS분의 NB잖아요. NS는 아까 계산했지만 120, NB는 6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20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사건 C예요. 그럼 C라고 하는 것은 흰 공이 사건 C라고 하는 것은 흰 공이 2개고 나머지 하나는 빨간 공에서 1개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검은 공에서 1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흰 공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 동시에 빨간 공 3개 중에서 1개를 꺼내는 상황이 될 거고 검은 공, 이거는 흰 공 2개에다가 검은 공 흰 공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 검은 공 2개에서 1개를 꺼낸 이 상황이 될 거고 이 2개를 더한 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5C 얼마예요? 5, 4, 5, 20 10 곱하기 3에서 30까지 10 곱하기 2에서 20까지 이 둘이 동시가 아니고 빠짐없이 중복없이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50까지가 되겠죠. NC가 50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C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C인데 NS가 120, NC는 50 이렇게 해서 12분의 5가 바로 사건 C의 확률이 되겠어요. 자,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같이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 이 부분인데 또 잠깐 가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